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회거리가 강화되면서 저는 아이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간 날이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아이 키우기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7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소 기록인데요. 정말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유리 씨가 또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일도 있었죠. 결혼, 출산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관련 이야기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창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네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는요. 지금 현재 가장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죠.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인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여성들의 그 임신, 출산, 양육 이러한 거를 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13개 시도에 전국적으로 가족보건의원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한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마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을 때 지하철에 보면 그 임산부 배려석 있죠? 그럼요. 네, 임산부 배려석. 이게 이제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한 건데요. 네. 이런 임산부 배려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대학생 인구 토론 대회라든지 인구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여성과 아동의 건강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공공단체입니다. 네네.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일들을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고 계세요. 이렇게 연결하게 된 이유는 어제 통계청에서 9월 인구 동향을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인구 동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인구 동향이 다양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또 사회 연구의 기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회장님. 네네. 그래서 이제 통계청에서 매월 말 인구 동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인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인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인구 동향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하려면 그 통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통계를 통계청에서 이제 매월 이렇게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내용은 주로 이제 뭐 출생이라든지 얼마나 출생했느냐, 사망했느냐, 혼인 건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인구 문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내용의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이러한 통계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인구 문제 분석을 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인구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서울대 조영태 교수와 함께 여러 차례 이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 또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도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9월 인구 동향 결과는 어떻습니까? 특이점을 좀 몇 개 꼬집어 주시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구 출생아 수인데요.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전년도 9월 달에 비해서 출생아 수가 2.2%가 감소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수는 반면에 3.4%가 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출생아 수는 줄어들었고 사망자 수는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인구가 오히려 감소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연 감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네.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게 자연 감소인 거죠? 그렇죠. 네네. 이게 인구 자연 감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인 인구의 증감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사회적 증감, 이거는 주로 해외에서 뭐 이민을 온다든지
그래서 해외에 유입된 인구와 해외로 나간 인구,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사회적 증감이라고 하고요. 이제 국내에서 출생하고 사망한 사람들로 산출된 것이 자연 증감인데, 지금 어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자연 증감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사망자 수가 출생자보다 많기 때문에 네. 감소했다, 뭐 이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자연 감소, 이 네. 자연 감소가 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1983년도 통계 작성 이래 연간 자연 감소가 예상이 되는 게 금년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5년도만 해도 한 5년 전이죠. 한 16만 명 정도가 오히려 증가를 했고, 자연 증가했고, 작년에도 이제 연간으로 보면 7,500명, 약 1만 명이 채 안 되지만 하여튼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연속적으로 이제 자연 감소를 했고, 또 올해 연말에도 이렇게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이루어진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가. 사상 처음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일어난 해다라고 네네네. 설명해 주셨어요. 네. 인구 자연 감소 원인은 뭐 저출생 현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합계 출산율이 0.92명이었잖아요. 이게 역대 최저치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합계 출산율이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부부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명 이상이 돼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2018년도 재작년에 0.98명이었고, 2019년도 작년도에 0.92명, 한 명도 안 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최하위 수준인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올해 보면은 지난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이제 발표가 어제 됐고요. 그래서 1분기는 0.9, 2분기는 0.84, 3분기는 0.84. 네. 그리고 이제 4분기도 마찬가지로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올해는 0.8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거는 정말 OECD 최하위 수준일 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 인구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상태로 저출생 문제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그러네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혼인 건수인데, 네네네. 이번 출산율은 코로나19 때문에 혼인이 미뤄진 게 반영되지 않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더 최악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혼인 건수가 주니까요. 그렇죠. 결혼을 안 하면 사실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뭐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네네. 혼인 건수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발표한 그 3분기 혼인 누계 건수가 5,875건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가 감소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연속해서 이제 혼인 건수가 감소를 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결혼을 안기 때문에 혼인 건수가 더 감소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결혼을 한 후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혼인 건수가 적다는 거는 바로 이제 저출생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심각한 그 저출생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물론 결혼은 예. 본인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네. 이게 당연히 인구 문제로 이어지고, 또 인구의 수가 국가 경쟁력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네네. 걱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올해 보건복지협회에서 30대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 인식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사였나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아무래도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프로젝트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그 국민 인식 조사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특별히 이제 인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세대가 청년 세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30대 청년 세대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출산에 대한 인식조사, 결혼에 대해서 또는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러한 그 인식조사를 했었습니다. 몇 명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1,000명을 1,000명. 대상으로 해서 1,000명. 네, 1,000명 대상으로 30대 미혼 네네.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하셨는데 네. 결혼과 비혼에 대한 이미지가 남녀 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 차이가 상당히 심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물은 것이 만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결혼과 비혼, 결혼하지 않는 거죠. 결혼과 비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질문을 했는데 네. 남성은 76.8% 상당히 높은 프로가 결혼을 선택하겠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여성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지라도 67.4%가 비혼을 결혼을 않겠다는 거죠. 네. 비혼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67.4%가 네, 비혼을 67.4%가 선택했다고요? 남녀 간에 상당히 그 그러네요. 결혼에 대한 차이가 심하고 또 가구 형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쭤봤는데 남성은 결혼을 통한 독립가구,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는 독립가구를 구성하겠다. 네. 그걸 원한다고 하는 게 52.6%가 나왔는데 여성은 1인 독립가구를 원한다. 네. 혼자 사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높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차이가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또 대한민국 대표 워킹맘으로서 네, 물론 저는 행복한 워킹맘이지만 이 결과가 네네. 왜 나왔는지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알 것 같지만 회장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거는 아마 여성분들한테 이 가사나 육아 영역에서 네.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또 역할을 기대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여성들이 주로 이제 경제 활동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러한 그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경제 활동하기 어렵다.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된다. 그 이제 그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고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결혼과 출산을 좀 기피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할 말은 많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라 여기까지 제 얘기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인구와 직결된 출산에 대한 의견도 좀 궁금해요. 뭐 어떤 질문하셨고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인구 출산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출산에 대한 선호를 여쭤봤는데요. 청년들 10명 중 3명이 자녀 출산은 생각이 없다, 않겠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들이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청년들이 몇 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이상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2.12명, 그러니까 2명 이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당신이 아이를 몇 명 낳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여쭤봤을 때는 1.48명. 그러니까 2명 이상 낳는 것이 이상적인데 좋은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낳고자 하는 것은 1.5명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이것은 자녀를 많이 낳고는 싶은데 현실이 이게 따라주질 않아서 사실상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한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희들한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그렇네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왜 둘째 안 낳니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낳고 싶죠. 내 아이 많이 낳고 싶은데 현실이 어려워서 안 낳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사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가족의 형태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형적인 형태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출생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에는 저출생 원인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왜 아이를 안 낳느냐 하는 그 원인을 따져보면 크게 보면 하나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있죠. 거시적인 측면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다든지 고용 문제, 또 그렇죠. 소득이 적다든지 또는 교육에 관한 뭐 부담이 너무 많다든지 네. 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뭐 큰 것으로 나타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회문화적 요인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회가 좀 가부장적이고 가사 분담이나 육아 분담이 너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 여성의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직장과 가정을 다 돌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저출생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치관이죠. 출산이나 가정이나 자녀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관적인 요인들이 옛날과 좀 달라졌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사유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관이죠. 가족을 이루는 그러한 개념도 상당히 이제는 다양화되고 있다. 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 사회조사 결과를 한번 보니까 13세 이상의 남녀 중에서 59.7%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네.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동거할 수는 있다. 절반 이상이 그럴 수 있다. 절반 이상 59.7%. 예. 그다음에 30.7%는 결혼 안 해도 자녀는 가질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그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역할에 대한 생각이 특히 청년들 세대에서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큰 정책적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유리 씨 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응원을 네네. 많이 보내고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변화된 인식을 보면서 저도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에 관한 것도 이제까지는 전통적인 좀 경직적인 가족관을 그렇죠. 가졌는데 네. 이거를 좀 다양화시켜야 된다. 그렇죠? 비혼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뭐 미혼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네. 저출생 문제 어쨌건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요. 우선적으로 뭘 해야 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저출생 문제는 그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부분만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는 효과가 나타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대책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출산 이후에 보육 문제, 출산 문제 여기에 좀 이렇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효과가 미미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저출산 고령사위원회라고 이제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다양한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겠다. 특히 이제 뭐 청년 세대에 좀 집중한 대책. 그다음에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각종 생애 주기에 따른 그러한 알맞은 대책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에게 편중된 여러 가지 가사 분담이라든지 육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성평등의 개념을 좀 우리 저출생 문제에 도입을 해서 남녀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그 육아 문제라든지 이러한 이러한 사회로 나가야지만이 근본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국가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통계청에서 9월 인구 동향이 발표돼서 관련 이야기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과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